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드시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늙은이를 젊어지게 하고 또 허약한 것, 쇠약한 것을 치료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오장육부를 아주 충실하게 해주고 흰머리를 검어지게 하고 빠진 이가 다시 나게 하고 걸음걸이가 뛰는 말처럼 빨라지게 하고 하루에 2번 먹으면 배고픔도 없어지고 갈증도 없애주고 이 한 제를 5개로 나눠서 반신불수 5사람을 먹이면 치료가 되고 한 제를 10개로 나눠서 10사람에게 먹이면 폐결핵 환자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27년을 먹으면 360년을 살고 64년을 먹으면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경옥고, 경옥고입니다. 이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조선시대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이에요.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은요 25권으로 되어 있어요. 2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차만 해도 벌써 2권인데 정말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책 중에서도 이 몸 속 내부에 관련된 내경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총 4권인데 그 중에 1권에 첫 번째로 적힌 것이 이 경옥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옥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동의보감이 그럼 얼마나 신뢰가 있는 책이냐 하면은요, 2009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보물로 되어 있던 것이 국보로 이렇게 승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책이지만 이 동의보감을 활용해서 이런 한의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이란 책은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1592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게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소강 상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지치고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셨던 선조가 자신의 주치의였던 허준에게 동서양의 모든 책들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된 의학서적을 편찬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미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어서 질병을 예방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또 한 번에 또 일본에 쳐들어오는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는 같이 이렇게 책을 편찬하던 팀이 해체가 되고요. 이게 선조의 굉장히 많은 후원으로 이제 허준이 책을 조금씩 쓰게 됩니다. 근데 1608년도에 선조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을 치료하던 그 의사를, 그 주치의를 멀리 유배를 보내요. 이 허준도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허준이 이제 유배를 떠나면서 생각을 하죠. 나는 여기에 가서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유배를 떠났는데요. 거기서 진짜 열심히 써서 책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1610년도에 책을 완성해서 그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광해군한테 이제 바치고 인쇄를 해야 되니까 나무판 활자에다가 다 새기고 파고 하는 그 과정을 3년을 거쳐서 1613년도에 이 동의보감이 완성이 되었어요. 1615년도에 허준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동의보감 책에 맨 앞에 적혀 있는 그 경옥고를요, 거기는 원료 그대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율 그대로 탕제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애터미에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15개. 한의학에서 3가지 3대 명약이 뭐냐면 경옥고, 공진당, 우황청심원 이렇게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애터미는 경옥고를 이 한 방을 이제 식품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식품화를 시켜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 경옥고의 이름은요,
활진기고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활기차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죠. 경옥고의 주 원료는 생지황, 인삼, 백봉령, 복밀 네 가지인데 전부 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산 원료를 썼어요. 얼만큼의 양을 넣는지 그 비율을 보면은요. 32대 3대 6대 20의 비율로 넣어요. 이 생지황을 16근을 넣으면은요. 한 근은 600g이에요. 한 근은 600g인데 생지황을 16근을 넣으면 인삼은 또 반이죠. 인삼은 한 근 반, 1.5근, 한 근 반이죠. 백봉령은 3근, 복밀은 10근. 요렇게 들어갑니다. 생지황은 이렇게 짓지어요. 이렇게 짓지어서 즙을 내, 착즙을 시켜서 즙을 내서 해요. 즙. 인삼은 아주 미세하게 초밀이 아주 미세하게 가루를 내고요. 백봉령도 가루를 내요. 꿀은 졸여서 하고요. 꿀은 이렇게 졸여서 그 찌꺼기를 버리고 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제대로 이렇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생지황 같은 경우는 지황의 뿌리를 쓰는데요. 지황의 뿌리를 물에 이렇게 담궜을 때 위에 둥둥 뜨는 거를 천황이라 하고요. 중간에 있는 거를 인황, 밑에 가라앉는 게 지황이래요. 근데 그 가라앉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 가라앉는 것만 써야 돼서 우리 애터미는 그 지황만 썼는데 사실은 그냥 그 위에 뜬 것을 써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때 잘 가라앉은 지황만을 썼다. 그다음 인삼은요. 4년근 인삼을 썼어요. 약성은 좋고 단 성분은 적은 4년근 인삼을 썼고요.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국산 인삼을 그대로 정직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백봉령도 이 봉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어떤 그런 균핵, 소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는 그런 버섯 종류예요. 그런 균핵, 버섯 종류인데 그것을 말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졸여가지고요. 여기서는 뭘 하라고 돼 있냐면요. 숙밀, 익히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꿀을 넣고 이 큰 솥에다가 이렇게 꿀을 넣고 여기는 물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 불을 이렇게 떼면 이게 이제 쫄아지는 거죠. 그럼 이 위에 막 그런 불순물들이 막 뜬대요. 그럼 불순물들은 다 버리고 제대로 된 그 속에 남은 것만 우리는 쓴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거 진짜 그냥 꿀을 갖다 들이부을 수도 있는데 이 동의보감 처방에 그대로 중탕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지황은 성질이 차요. 찬 성질. 인삼은 따뜻한 성질이에요. 따뜻. 그래서 이 생지황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의 열을 내려줘요. 생지황은 피를 보충해주고 또 어혈이라든가 그런 뭉친 피 같은 거를 또 풀어주고 또 모든 출혈에 관련된 치료를 또 해주고요. 우리 몸이 가볍고 또 늙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생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삼은요, 따뜻한 성질인데 이거는 우리의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폐와 위장 그리고 우리 오장에 기를 보충해주고요. 또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또 피로회복도 해주고 이렇게 또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백봉령은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줘요. 백봉령은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또 없애줘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먹게 해주고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줘가지고 근심이나 화를 없애줘서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백봉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또 많이 빼주고 이뇨작용을 통해서 또 소변도 잘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밀은 꿀인데 이거는 열을 내려주고요. 또 독을 해독해주고 또 우리 몸이 건조한 거, 또 통증 이런 것들을 또 없애주고 우리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또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우리를 또 피로 회복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꿀입니다. 이제 이런 원료들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백봉령이에요.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봉령을 사용했어요.
복령 원균, 원래 있는 그 균 있죠? 복령 원균 생성 방법 해갖고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복령이 소나무 뿌리 그 잘린 곳에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버섯이니까 산속에 다니면서 소나무 그 뿌리를 그 어디 있나 하면서 그 온 산을 다니면서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균을 복령 원균을요. 이제 이 소나무 자른 거를 일반 노지에 땅에다가 일반 노지에다가 그걸 다 묻어요. 다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이 복령 원균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 노지에서 땅 속에서 복령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특허를 받은 거죠. 복령 종균을 개발한 것도 특허를 받고 노지 재배도 특허를 받고 이 복령균을요, 그 소나무에 넣고 노지에다가 묻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부원료가 있어요. 도라지 농축액, 이거는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무기질, 사포닌 풍부하죠. 두 번째가 진피 추출물, 귤 껍질인데요. 비타민 많고 소화에 도움을 주고 세 번째가 4,3 분말인데 모래땅에서 잘 자라고요. 5가지 삶, 인삼 5가지 삶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산사 농축액은 산사나무의 열매를 말린 것이고요. 소화 기관에 도움을 주고 우리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요. 황기 분말은 콩과 식물인데요.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초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또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생지황 즙을 낸 거 생즙을 내고 인삼과 백복령을 가루로, 얘는 가루, 2개는 가루로 하고 복밀은 이렇게 졸여서 중탕을 해서 불순물을 걷어낸 후에 이것들을 다 섞죠. 다 섞은 후에 이렇게 사기 항아리에 담아가지고요. 위에를 이렇게 막고요. 이렇게 솥에다가 집어넣고 큰 솥에다 집어넣고요. 몇 시간을 중탕을 하냐면 총 120시간이에요. 처음에 3일간 72시간이면 3일이잖아요. 처음에 3일 동안 중탕을 하고요. 24시간 하루 동안에 처음에 이제 83도씨 따뜻한 물에서 계속 끓이면서 중탕을 3일 동안 7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은 20도씨 시원한 물에다 넣고 또 식히고 그 다음에 또 24시간 또 하루 동안은 또 첫날 같이 이렇게 83도씨에서 또 이렇게 또 중탕을 합니다. 총 합쳐서 이렇게 120시간을 걸쳐서 하는데요. 그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를 끓이는 동안은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이 불을 뗄 때 뽕나무로 떼라고 되어 있대요. 왜냐면 뽕나무는 속이 치밀해가지고 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이러지가 않고 그 화력이 일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로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불을 직접 떼지는 않지만 이렇게 72시간 온 중탕, 그다음에 하루 동안 또 식히고 또 하루 동안 중탕하고 요런 방식 그대로 애터미에서 만든 거예요. 할진기 경옥고는 이 고가 이렇게 찐덕찐덕한 끈적끈적한 액체를 가지고 고라는 말을 붙여서 예전에는 이 경옥고를 이렇게 사기 항아리 같은 데다 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퍼먹을 수 없죠.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스틱형으로 이렇게 담아서 나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뜯으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따뜻한 물에 타드셔도 되고요. 엄청 쓰지 않고요. 살짝 쓰면서 살짝 달면서 그리고 약간의 그 인삼의 가루와 백복령의 가루 100마이크로미터인가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가루를 내놨지만 입에서 약간의 질감이 느껴지는 불편하지 않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은 괜찮아요. 먹을만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옥고 타입, 이런 할진기고는요,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먹어주시면 이게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최소한 1, 2주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드시면 아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원료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요. 양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기르다, 생명이 길게 연장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